네, 장성택 전 국방위원장이 처형된 뒤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는 건재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제1비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내일 오후 2시에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장성택 처형된 걸 이제 확인한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날도 아침에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원래 예정된 회의에서 이제 장성택 건을 이제 다뤘던 거고. 그렇죠. 예. 내일 이제 대통령 주재 관련 회의가 이제 열리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까? 예, 물론 다른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장성택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상당히 그 불투명한 그 한반도 안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 군은 군대로, 안보당국은 안보당국대로, 그 논의를 하는 그런 주로 대비와 관련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김경희 당, 비서가. 좀 건재한 것이다. 오늘 이제 확인이 새로 됐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사망한 김국태, 김책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이 이제 사망했는데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장의위원회 명단을 이제 올리면서 건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국가장의위원회 이제 이름을 올린 것을 건재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 봐야죠. 왜냐하면은 현재 중요한 직위에 있는 인물들을 사실은 그 장의위원 명단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이니까 거기에 이름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건재한 수준으로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김경희의 그 건재 그 자체를 우리가 의무시한 것은 이번에 그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인물이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것에 있어서 소위 그 김경희 자체가 그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은 김경희의 건재 사실 이것은 사실 우문에 가까운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김경희가 직접 그 공개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소위 그 장성택을 그 처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랄까 이것을 그 공고화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아직까지 김경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미까지도 갖고 있죠. 한때 그래도 자기 남편이었었는데 지금 이혼설도 나오고 재혼설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처형 부분을 갖다가 부인이 김경희가 이제 그걸 승인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도 되는 대목일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냐면은 이제 그 남편이라든가 이 부부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김경희한테는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소위 그 유일 영도체 김정은으로 유일 영도 체계를 어떻게 빨리 고착시킬 수 있는, 공고화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그 핵심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성택 사건이라든가, 석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행위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모레죠, 17일. 김정일 사망 이제 2주기가 이제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제1비서하고 함께 장례식 석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권력 구조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보나 김경희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식으로 일단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 공식 장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어떻든 그게 나타날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지금 북한이 이제 그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제1비서의 동정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장성택 처형 이후 인민군 설계연구소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공개적인 그런 행보인데 이렇게 이제 그 행보를 갖다가 북한 매체들이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극히 그 북한 체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이제 이 장성택의 어떤 그런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 최고 지도자가 군주와 같은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아주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소위 그 잔혹한 그런 특성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거의 어떤 잔혹한 어떤 그런 특성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잔혹성만 가지고 주민들을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럼 뭐 했냐? 주민들이 환심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주민들로부터 경멸이라든가 이런 좀 주민들로부터 멀리하는 그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잔혹성을 가진 군주라도 결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름대로 이 군주론과 관련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거기에 특성에 관계돼서 일단 장성택의 철에서 굉장한 잔혹성을 사실 보였습니다. 그럼 잔혹성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친대중적인 행사, 소위 이제 주민 생활에 향상시킨다든가 또 주민 생활에 있어서 뭔가 희망을 보여주는 이런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랄까 예.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군 관련해서 네. 건설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북한 군대의 특성이 말이죠. 예.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평화시에 있어서 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국가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게 바로 군인의 그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정은 체제 하에서 국가 건설에 있어서 군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충분히 치하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네. 황병서 당 네.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의 네. 행보에 두 차례 모두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네. 누굽니까?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황병서만 하더라도 지난 당 3차 당 대표자 회의 예.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공개적으로 부상된 인물은 사실 아니죠. 예. 그때 이제 소장 계급장을 사실 달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당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으로 역할을 하고 동시에 이제 군사 부문을 당적으로 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조직 지도부가 당에서 출발해서 군이라든가 내각이라든가 아니면 근로단체라든가 북한 전 사회를 통제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군부를 통제하고 있는 그런 부부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죠. 예. 장성택 측근으로 알려졌던 지재룡 네. 중국 북한 대사. 예. 여기도 지금 건재한 것으로 지금 북한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장성택과 함께 숙청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도 네. 있었고 우리도 좀 예의주시했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앞으로 소위 측근들 숙청하는 것을 좀 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함으로써 오히려 지나치게 숙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것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성택 숙청이 사실 공개되고 난 시점부터 이미 장성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근 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력들은 이미 다 일소가 되지 않았느냐, 예. 정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공개 행사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장성택의 인물이다 어떻다 판단했을 따름이지 북한의 권력 구조 내에서 그것이 장성택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그런 지재룡이라든가 중국 대사, 네. 중국 대사에 있어서 아직까지 건재하다, 또 활동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은 장성택의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외 공간에 나가 있는 이제 북한 외교관이나 네. 북한 고위 관리들의 이제 망명설이 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네. 동남아 일대에 있는 네. 북한 대사들이 조금 동요하지 않겠냐 이런 네. 전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가능성 그건 충분히 있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인 소위 숙정 작업이랄까 이런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장성택과 관련된 제목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예. 거기에 혹시 자기가 연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목이 있다면은 도망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외교관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이미 장성택을 처형하기 이전에 그런 우려를 다 하고 단속이 상당히 되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죠. 그러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조금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김정은 제1비서의 부인 이설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루머도 이제 많이 나돌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지금 뭐 50 며칠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딸 키우느라고 바빠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뭐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레 2주기 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본래 우리가 이제 소위 로얄 패밀리의 핵심인데 또 공식적으로도 또 대동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형태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이설주가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나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억측들, 예. 뭐 확실히 안 되는 것처럼 일주기 때 나왔어요. 그럼요. 예. 바로 이제 거기에서 소위 이제 시아버님이 예. 죽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2주 만에 2주기로 기념하는 자리인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그럼 이제까지 그 이설주와 관계된 억측들 이것이 사실로 나름대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억측이라고 했다면은 나름대로 내일 참 이번에 2주기 때 예. 나타나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가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의 그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죠. 우리 민족끼리.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대남 비방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마 그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지난 그 금요일에 이제 네. 열면서 상황에 우리하고 대북 감시 태세를 좀 강화 이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것 같은데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다. 네. 뭐 무자비한 뭐 철출을 내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이게 뭐 이제 북한이 뭐 아직 직접적인 우리한테 대한 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네. 이런 어떤 그 좀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남한 당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북 태세라든가 여기에 대한 비판을 나름대로 함으로써 이번 그런 결정들에서 우리 남한 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가 여론의 어떤 나름대로 갈라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부추기는 나름대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자, 모레 김정일 2주기 이후에 이제 북한의 새로운 이제 권력 지형이 이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네.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벌써 이미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나름대로의 움직임은 예. 공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성택 처형을 시점으로 해서 김정은의 공식 활동에 있어서 같이 밀착되게 전부 다 동행을 한 그런 신진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도 이제 부부장급에서 소위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도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희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최룡해 예. 그리고 또 이 김경옥이라고 사실이 있는데 예. 김경희 조직 지도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권력을 구조를 코어를 이루고 그 외에 이제 김원홍이라든가 국가안전보위부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조직의 인물들이 같이 동참을 함으로써 바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계를 상당히 빨리 정착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장성택 이후가 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더 좀 공고해질까요? 아니면 조금 불안한 형식상으로는 공고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이고 나름대로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뭐 그것을 위해서 공고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사실 자체, 현실 자체는 그렇게 안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잔혹성을 보인 데 대해서 특히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개혁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 이것을 또 추구하면서 뭔가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러한 인물이 처단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첫째 이러한 여러 가지 비슷한 제목을 갖고 있는 이런 관료들이라든가 이 간부들 이 사람들도 이제는 김정은에 대해서 소위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다음은 내 차례다고 하는 그런 불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을 보이는 형식을 띠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일단 유사시에 뭔가 충격이 하나 있게 되면은 그때 이런 것이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취약성을 오히려 더 강화를 했다. 강화됐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장성택 주변 인물에 대한 숙청 작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각에서 뭐 수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그런데 이제 그 숙청자 물론 이제 서서히 그런 그 전방위적으로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장성택의 측근 혹은 장성택과 연루된 이런 인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보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제가 모두 얘기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장성택과 가장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부분 이 그 정리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이 오늘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4차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고 또 G20하고 국제금융기구 대표단을 이제 개성공단에 이제 방북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는 그 북한의 장성택 숙청 사실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실질도 큰 거고요. 네. 그러나 북한은 애써 이런 것을 외면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자기들의 정치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을 시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해왔던 대내외 정책들은 더팀은 이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뭐 나름대로 그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 문제도 이미 뭐 3차 그 공동위원회 이런 것도 예정이 돼 있었고 네. 그것을 이제 변화 없이 함으로써 뭔가 애서 내부의 불안정을 소위 카모프라치 한다랄까 감추는 어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럼 말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이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이제 열겠다고 앞서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네. 향후 뭐 남북 관계는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형식적으로는요 예. 북한이 좀 대화의 손짓을 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예. 예.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 안정적인 그 모습을 나름대로 그 우리한테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으나 예. 그럼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사실은 그 유일 영도 체계라 하는 나름대로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불안정이 조성되는 그런 가능성도 또 크거든요. 예. 자,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대외적인 긴장이라든가 위험 상황을 조성해가지고 내부적인 다시 동원 체제로 만들어서 이런 그 통합해 나가는 그런 수단을 쓸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예. 남북한 관계가 최악으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좀 지금 대화의 국면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대화의 국면은 형식적으로 예. 지금 개성공단 그것만 보더라도 예. 3차 공동위원회를 연다든가 또 G20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의 예. 대표단을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유화적인 나름대로의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페이스대로 뭔가 그 형식적으로 대화의 손짓을 함으로써 기존의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 그것을 또 추구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외서 보이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행보로서 이제 남북한 관계 이미지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 예. 이런 생각이죠.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예. 내면적인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도발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수단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벌임으로써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뭔가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고 내부적으로 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그 소위 그 강력한 어떤 그 획일적인 독재 체제의 그런 부정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